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썰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길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는 허구임을 미리 알립니다. 대학교 시절 나는 지방에 있는 한 작은 도시의 대학에 다녔다. 기숙사 생활도 몇몇 친구들과 함께하면서 나름 즐겁게 보내고 있었다. 어느 날 우리 학교 근처에 있는 오래된 폐건물에서 무언가를 봤다는 소문이 돌았다. 호기심이 많은 나와 몇몇 친구들은 그 이야기에 끌려 직접 그곳을 확인해보기로 했다. 주말 밤 우리는 플래시와 간단한 간식을 챙겨 그 폐건물로 향했다. 그곳은 10여 년 전에 사용하던 학교 부속 건물로 이제는 노후화되고 폐허가 되어 있었다. 다가가는 동안 이상한 불빛이 창문 사이로 스쳐 지나가는 모습을 본 것 같았지만 다른 친구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지 그저 웃으며 농담을 던지기 바빴다. 건물 내부는 삭은 나무 바닥과 벗겨진 벽지로 기분 나쁘게 삐걱거렸다. 와중에도 우리는 용감하게 안쪽까지 탐험하기로 했다. 우리 중 가장 용감하거나 가장 무모했던 친구 지훈이 선두에 섰다. 몇몇 방을 지나칠 때마다 문득 듣기 싫은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저 바람소리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때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발견했다. 폐건물의 지하라니 영화에서 보던 천장에 거미줄 가득한 그런 음침한 곳이 아닐까 하는 이야기를 나누며 우린 마치 모험 영화의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계단 아래로 내려가자마자 모든 기분은 싹 가시고 말았다. 지하는 생각보다 더 추웠고 습기가 가득했다. 그리고 희미한 불빛 너머엔 누군가가 낙서를 해놓은 듯한 벽이 보였다. 여기서 나가 라는 글자가 우리를 맞이했지만 그 순간엔 오히려 무시무시한 장난 같았다. 그런데 잠시 후 뒤에서 누군가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모두는 순간 얼어붙었다.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다. 당황하는 사이 나냉이도 지훈이 얼어붙은 우리들을 독려하며 걸음을 옮겼다. 그때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우리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다. 지훈은 정말 상당히 잘 짜여진 몰래카메라겠지? 라며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에도 안정감을 찾을 수 없었다.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 우리는 밖으로 나가기로 했다. 허겁지겁 계단을 올라 탈출을 시도하던 그때였다. 지훈이 갑작스레 뒤로 고꾸라지듯 넘어지며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누군가 내 손목을 그는 더는 말을 잊지 못했다. 그 순간 우리 모두는 무작정 건물 밖으로 달려나갔다. 어쩐지 우리 5명보다 더 많은 발자국 소리가 나는 것 같았다. 뛰는 내내 뒤에서는 낮은 웃음소리가 뒤따랐다. 그날 밤 이후로 우리는 그 폐건물 근처로도 가지 않았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그 건물은 오랜 세월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누군가의 발소리와 웃음소리가 새어나오는 것으로 유명하다 했다. 그곳에서는 한 명의 학생이 실종되어 이곳을 다시 찾았을 때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그날 이후로 가끔 생각한다. 그날 밤 우리를 뒤쫓던 건 그 학생의 영혼이었을까? 혹은 그저 상상에 불과했던 걸까? 하지만 그 섬뜩한 웃음소리는 지금도 가끔 내 꿈에 나타나 한기를 주곤 한다. 이 이야기는 상상에 불과하지만 독자들에게는 재미있는 공포 경험이 되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읽은 당신이 잠시나마 오싹함을 느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대학을 막 졸업하고 작은 도시 외곽의 한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다. 직장 문제로 급하게 이사를 해야 했고 저렴한 월세에 비해 아파트는 꽤 괜찮아 보여 망설임 없이 계약했다. 첫 주는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아파트 건물의 구조는 독특했다. L자 형태로 길게 늘어선 복도가 있었고 나의 집은 그 복도 끝부분에 위치해 있었다. 복도를 지나가다 보면 늘 서늘한 기운이 맴돌았고 밤이 되면 꼭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그걸 그저 예민함 때문이라고 치부했지만 그런 느낌은 점점 강해졌다. 하루는 늦게까지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다.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복도의 전등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신경이 예민해진 나는 얼른 집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집에 들어와도 마음이 편치 않았고 두둑 하고 이상한 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소리겠거니 했지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두려움에 가득 찬 나는 문 쪽으로 다가가 작은 구멍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날 밤 꿈속에서 깨어나 보니 어느새 내 방 안에 낯선 그림자가 서 있었다. 꿈이라기엔 너무 생생했고 나는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그 그림자는 슬쩍 다가오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뭔가 속삭였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켜켜이 쌓인 오한이 몸을 타고 올라왔다. 눈을 질끈 감았다 뜨니 어느새 그림자는 사라지고 나는 식은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다음 날이었다. 출근을 하려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발 앞에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다. 너를 보고 있다. 라고 적혀 있었다. 장난인가 싶어 주변을 둘러봐도 평소처럼 아파트는 고요했다. 이상한 기운에 짓눌려 회사에 도착해도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마치 누군가가 계속 내 행동을 감시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며칠 뒤 저녁 뭉쳤던 용기를 내어 옆집 할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보았다. 그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몇 년 전 이 아파트에서 한 젊은 여자가 복도 끝에서 자살을 했다고 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쪽지엔
그들이 떠나지 않아 무섭다 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그 후로도 몇몇 입주자들이 이상한 경험을 하고 떠나갔다고 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난 난감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일까? 그저 오래된 미신일까?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은 후로 이상한 현상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더 자주, 더 확실히 느껴졌다. 누군가가 내 등 뒤에 바짝 붙어있는 듯한 느낌 말이다. 며칠 후 결국 나는 아파트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결정했다. 그날 밤 마지막으로 짐을 싸고 있는 중에 전화를 받았다. 모르는 번호였다. 전화를 받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대신 숨소리만이 어둠 속에서 들려왔다. 전화 너머의 그 존재는 아무 말도 없는 채마치 나를 비웃듯 숨만 내쉬었다. 이삿날 아침 나는 짐을 다 챙겨 아파트를 떠났다. 복도를 지나가던 중 다시 한번 그 소름 끼치는 기운이 나를 감쌌다. 이번엔 분명히 느껴졌다. 누군가가 복도 끝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매서운 한기가 등골을 타고 흘렀다. 이제 나는 새로운 곳에서 지내고 있지만 가끔씩 그곳의 꿈을 꾼다. 그 꿈의 끝마다 항상 복도 끝에 서서 바라보는 존재가 느껴진다. 이 이야기를 떠올릴 때마다 나는 여전히 그것이 나를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지곤 한다. 어쩌면 그것은 착각일지도 혹은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 한적한 농촌 마을에서 몇 세대 동안 거주하던 한 가족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였고 서로의 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듯 보였다. 그러나 이 마을에는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오는 묘한 전설이 있었다. 마을 외곽에 위치한 숲속에는 귀신의 집이라 불리는 오래된 저택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기이한 일들이 자주 발생한다는 소문이었다. 그 저택은 수십 년간 방치된 탓에 외벽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했으며 잡초와 덩굴로 뒤덮인 채로 아무도 가까이 가려하지 않는 장소였다. 하지만 어느 날 도시에서 온 한 젊은이가 그 집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사진작가로 특별한 사진 작품을 만들기 위해 다른 이들이 접근하지 않는 장소를 찾아다녔다. 귀신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는 호기심에 사로잡혀 그곳으로 모험을 떠났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그 집에 가지 말라고 경고하였지만 젊은 이는 이를 흘려듣고 말았다. 결국 그는 카메라 장비를 챙겨 그 집을 찾아갔다. 집에 도착한 그는 집이 생각보다 더 오래되고 섬뜩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발걸음을 옮긴 만큼 되돌아갈 생각은 없었다. 저녁 무렵 그는 집 내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집안은 먼지투성이었고 허물어질 듯한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그는 낡은 계단을 올라 2층으로 향했다. 그 순간 바람이라도 불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을의 집이 노후화되었으니 그럴 것이라 여기고 무시했다. 어둑어둑한 복도를 따라 걸으며 그는 카메라의 연신 셔터를 눌렀다. 그런데 갑자기 갑작스러운 추위가 몰려왔다.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는 몸을 움츠린 채 다급히 바람막이를 여미며 발길을 재촉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머니에서 후레쉬가 사라져버린 것 아닌가. 단단히 넣어두었던 것을 확신했지만 불안감에 급히 가방을 뒤졌으나 역시 보이지 않았다. 불길한 마음이 스쳤지만 일단 핸드폰의 손전등 기능을 켰다. 그러자 벽에 걸린 낡은 그림 속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림 속 인물의 눈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그의 움직임을 따라다니고 있었다. 젊은이는 순간 혼이 나간 듯 당황했으나 사진작가로서의 호기심이 그를 붙들었다.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기로 결심했다. 사진을 찍고 난 후 확인해본 화면에는 납득할 수 없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깜짝 놀라 다시 화면을 확인한 그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림 속 인물이 카메라를 응시하며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닌가. 놀란 그는 카메라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물이 새는 듯한 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마음을 가다듬으려 노력하던 중 그는 발밑을 보았고 발밑 바닥에서 검붉은 액체가 스며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발걸음을 옮겨 집 밖으로 뛰어나갔다. 그의 등에 서늘한 바람이 스친 것 같았다. 마을에 돌아온 그는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전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늘 들어오던 이야기일 뿐이라고 치부했지만 그 후로도 그 집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는 점점 줄어들었다고 한다. 그는 결국 촬영한 사진들을 삭제하고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가 떠나는 날 그의 핸드폰 속엔 다시 그 집이 그림이 뜬금없이 저장되어 있었다고 한다. 신기하게도 그림 속 인물은 머리 앞머리를 없고 마치 그를 기대며 웃고 있는 듯이 보였다. 그 후로 그 저택은 다시금 잊혀졌다. 하지만 그 젊은이의 이야기는 여전히 누군가의 입을 통해 조용한 밤을 뒤흔드는 공포썰로 전해진다고 한다. 아무도 들은 적 없는 귀신의 웃음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온다고 믿는 자들도 있었다.